안녕하세요, 가치환입니다. 자, 예전에는 7월 말이 되었을 때 정말 돌아다니기 힘들다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더웠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7월 초부터 정말 더운 것 같아요. 그래서 다들 건강관리 유의하시고요. 저는 이번 주말에 오랜만에 창원에 있는 외갓집을 한번 가볼 생각이에요. 여러분들도 주말이니까 즐거운 시간 많이 가져보시고요. 비록 지난주에는 시장이 조금 좋았다고 하더라도 아직 갈 길이 정말 멀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때문에 너무 조급하게 단기간에 회복하려는 생각보다는 조금은 긴 시간을 갖고 천천히 회복해 나가자 라는 생각과 함께 시장을 대응해보자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오랜만에 기관과 외국인의 매수 상위 종목들, 이번 주에 어떤 종목을 매수했고 왜 이런 종목들을 매수했는지 같이 한번 알아보도록 하고요. 또 이번 주는 특히 시장이 그렇게 나쁘진 않았잖아요. 때문에 종목들을 한번 알아보는 것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정리해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 먼저 7월 4일부터 7월 8일까지 이번 한 주 동안에 외국인이 가장 많이 매수한 종목은 첫 번째가 SK하이테크놀로지, 그리고 하이닉스, 삼성전자, LG화학, NC소프트, S오일, 이런 종목들을 차례대로 매수했습니다. 자, 여기서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유일하게 1000억 이상 매수했던 종목이 바로 SK하이테크놀로지죠. 그리고 아래 수급을 보면 자, 한 주 동안에 무려 1000억 이상의 순매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매수세의 연속성이 없어요. 다만 7월 6일 이때 외국인의 한 차례 강한 매수세가 들어왔고, 또 여기 기타 금융을 보시면 무려 2800억의 순매도가 나왔습니다. 자, 그래서 SK하이테크놀로지 같은 경우에는 7월 6일날 블록딜 공시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기관의 물량을 일부 외국인이 받아갔다, 그렇게 정리를 해보면 좋을 것 같고, 블록딜로 한 주간의 순매수 상위 종목이 잡혔다는 것은 한마디로 볼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 종목은 지나치도록 하고요. 그리고 뒤를 이어서 SK하이닉스하고 삼성전자, 제가 이 두 개를 엮어서 보겠습니다. 먼저 하이닉스를 보면, 자, 하이닉스의 수급을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이 그냥 단순하게 보더라도 6월 27일부터 이때부터 외국인의 수급이 조금은 변화되었다는 것을 볼 수가 있고, 이 직전에는 거의 매수세가 없었죠. 그런데 6월 27일 이후부터는 확실히 매수세가 잡히고 있어요. 그리고 기관의 수급을 보더라도 기관은 약 일주일의 텀을 두고 한 이 정도? 보험, 투신, 연기금, 메이저 기관들의 수급도 꾸준히 들어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날짜를 특징 지어서 보면 6월 27일하고 또 7월 4일 이때부터 기관과 외국인의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다고 볼 수가 있는데, 자, 차트의 흐름을 볼게요. 자, 6월 27일 같은 경우에는 한 이쯤 될 거예요. 이때죠. 그리고 7월 4일 기관이 본격적으로 매수했던 것은 바로 최저점, 이 당시였습니다. 그래서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세가 동시에 받쳐주었던 7월 4일 그쯤부터 주가가 조금씩 반등이 나오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86,300원 7월 4일날 보여주었던 이 한 차례 저점이 의미 있는 저점과 의미 있는 가격대일 가능성이 있다, 그런 시각으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 가격대를 기점으로 해서 기관과 외국인의 매수세가 들어왔기 때문에 조금은 우리가 의미를 둘 필요가 있겠죠. 자, 그리고 차트를 한번 압축해서 보면 공교롭게도 7월 4일날 보여주었던 저점, 그 저점이 2020년에 한 차례 많은 매물대가 쌓여 있었던 박스권이죠. 7만원에서 약 87,000원 정도, 그 박스권 상단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박스권을 지지역할로 삼고 반등이 나왔을 가능성도 있고, 어쨌든 여기 가격대 86,300원 여기를 의미 있는 가격대를 한번 보시고요. 그리고 그 가격대를 기준으로 해서 여러가지 여러분들이 투자 계획을 세워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어서 삼성전자를 보면 사실 이 종목은 하이닉스보다는 수급이 훨씬 더 좋지 못했던 종목이었어요. 그런데 최근에 외국인의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죠. 이틀 연속으로 들어왔는데 또 이게 단발적인 것인지 그런 것들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어제 말씀드렸던 시각대로 실적 대비 지금 30% 이상의 주가 조정이 나왔기 때문에 충분히 미래의 불확실한 실적에 대해서는 주가에 많이 반영이 되어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가져볼 수가 있고, 또 지금 가격대는 주봉으로 볼게요. 과거의 고점이었죠. 이 저항선은 지지역할로 삼고 또 반등이 나올 가능성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투자하실 때 정말로 지지 역할을 해주는지 그런 부분을 참조해 보시면서 계획들을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정말 오랜만에 외국인의 순매수 상위 종목에 반도체 관련주 두 종목이 포함이 되었어요. 그리고 뒤를 이어서 LG화학. 자, LG화학은 한 가지 주의 깊게 봐야 되는 것이 바로 여기 121선. 과거에 수차례 121선을 돌파하지 못하고 주가가 굉장히 꺾이는 모습이 많이 발생이 되었거든요. 대표적으로 작년 10월달, 그리고 올해 1월달, 또 가장 최근은 5월달부터 6월달까지, 그리고 지금이 공교롭게도 딱 121선까지 주가가 다시 반등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종목마다 하나의 특성들이 있거든요. 어떤 종목은 61선과 맞닿으면 계속 돌파하지 못하고 내려간다, 이런 특징이라든지, 또 어떤 종목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121선이 기준이 될 수도 있고, 또 어떤 종목은 특정 가격, 예를 들어 만원까지 주가가 올라가면 계속 맞고 내려온다, 이런 특성들이 조금씩 다를 거예요. 그래서 그런 특성들을 한번 이해해보는 것도 좋은 투자의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순매수 상위 종목이 포함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과거에 121선, 여기 회색선 있죠? 거의 1년 가까이 돌파하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이번에도 과연 돌파할까? 이런 의문이 들 수밖에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이런 점들을 한번 참조를 해보시면서 매수를 할지 말지, 아니면 조금 비중을 줄여볼지 말지, 그런 계획들을 한번 세워보세요. 자, 그리고 네 번째로 NC소프트. 자, NC소프트는 최근에 외국인의 매수세가 꾸준히 들어오고 있어요. 특히 7월달부터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는데 7월부터 외국인의 포지션이 조금은 바뀐 것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 수 있는 매수세가 꾸준히 들어오고 있고, 그렇지만 게임주 같은 경우에 최근에 보면 약간은 바이오주하고 성격이 비슷한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바이오주도 결국에는 주가가 상승이 나올 때는 실적보다는 임상에 대한 기대감이 가장 크잖아요. 어떤 신약을 개발하고 있고 이게 FDA 2상, 3상 이렇게 올라갈 때마다 주가의 상승도 나오는데, 게임주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어떤 게임 발표를 앞두고 있다 라고 한다면 그 기대감 때문에 주가의 상승이 나오고, 행여나 그 게임의 기대감과 달리 흥행에 실패한다면 정말 주가의 되돌림이 그 어느 때보다도 크게 나오는 것 같습니다. 대표적으로 최근에 펄어비스가 그런 사태를 보여주었죠. 그래서 예전에는 그런 생각이 없었는데 최근에는 게임주하고 바이오주 조금은 성격이 비슷하지 않나,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생각을 갖고 있고요. 그래도 최근에 외국인의 의미 있는 매수가 들어오는 것은 일단 한 번쯤은 관심을 가져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주가의 방향성, 위치, 움직임 등을 봤을 때는 정말 흐름 자체를 돌리기가 쉽지 않을 수도 있다 라는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S-OIL 한번 볼까요? 자, S-OIL은 최근에 주가가 굉장히 급락했어요. 6월 13일에 고점을 형성하고 나서 거의 20% 이상의 급락이 나왔는데, 그래도 외국인은 꾸준히 매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반면에 기관은 꾸준히 매도세를 보여주고 있죠. 특히 연기금이 중심이 되어서 매도 강도가 더욱 거칠어지는 것 같아요. 자, 일단 유가와 관련돼서는 저는 개인적으로 조금은 부정적인 시각을 갖고 있어요. 왜냐하면 최근에 국제 유가도 크게 꺾이고 있고, 물론 어제는 한 차례 반등이 나왔습니다. 그렇지만 전저점을 이탈하면서 조금은 추세가 무너지는 모습이 나오고 있고, 또 국제 유가뿐만 아니라 천연가스, 밀 가격, 이런 에너지와 식품 가격도 꺾이고 있고, 또 2주 뒤에는 바이든 대통령이 사우디를 방문하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어떤 성과가 나온다면 다시 한번 유가가 급락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약간은 조심해야 될 시점이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반대 시각으로 한번 본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워렌 버핏 같은 경우에는 에너지 관련주에 투자를 계속 늘리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최근에 가파른 급락이 나왔던 만큼 한 차례 되돌림이 발생될 가능성도 있다, 그런 생각은 여전히 유효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은 단기적인 시각과 중기적인 시각까지 나눠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외국인은 이렇게 정리를 해보고요. 이어서 기관을 볼게요. 자, 기관은 1000억 이상 매수했던 종목이 바로 네이버하고 삼성전자, 이 두 종목을 정말 많이 매수했습니다. 그리고 그 뒤를 이어서 셀트리온하고 LG에너지솔루션, 또 하이닉스까지 삼성전기도 있죠. 이런 종목들을 차례대로 매수했는데, 자, 여기서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 이 두 종목은 제가 말씀을 드렸으니까 제외를 하고, 또 삼성전기 같은 경우에는 여러가지 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MLCC도 있고 패키지 기판도 있고 등등 다양한 사업을 하고 있는데,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바로 MLCC입니다. 그런데 이 MLCC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하고 정말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를 보이잖아요. 그래서 주가의 움직임도 반도체 업종이 살아날 때 같이 주가도 살아나고, 반도체 업종이 부진하면
마찬가지로 주가도 부진하다. 그런 연동성이 조금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반도체 관련주의 매수세가 들어옴에 따라서 삼성전기도 같이 매수세가 들어온 것 같다. 그렇게 보여지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럼 기관이 가장 많이 매수했던 네이버를 보면, 자, 네이버는 확실히 7월 4일부터 이번 주부터 기관의 매수세가 꾸준히 들어오는 것 같아요. 대표적으로 연기금, 투신, 보험, 확실히 7월부터 조금은 포지션이 바뀌었다고 볼 수 있고, 반대로 외국인은 꾸준히 매도세를 보여주고 있네요. 자, 하지만 차트의 움직임을 보면, 제가 조금 전에 외국인 매수 상위 종목을 보여드리면서 LG화학의 종목의 특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죠. 자, 이 종목의 특성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까요? 하락장에서는 이 종목은 60일선, 여기죠, 여기 초록색, 그리고 여기 여기도 한번 포함시켜 볼게요. 자, 60일선을 돌파하지 못했고, 이때도 돌파하나 그렇게 보였지만 확실하게 돌파하지 못하면서 다시 이렇게 하락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때도 가는 듯 했었지만 또 무너지는 모습이 나왔고, 지금도 21선을 돌파하긴 했지만 과연 여기 61선을 쉽게 돌파할 수 있는지 그 부분도 한번 참조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그리고 이어서 셀트리온을 보면, 자, 셀트리온은 정말 이 하락장에서 주가의 흐름이 상당히 좋았던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기관이 정말 매일같이 매수세를 보여주었고 외국인도 간헐적으로 매수세를 보여주었죠. 그런데 금요일날은 조금은 부정적인 이슈가 나왔어요. 자, 그렇지만 최근에 제약바이오주를 보면 약간은 하락장에서 해치 수단이 될 수 있는 종목으로 시각이 조금은 바뀌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6월달에도 보면 오히려 상승 흐름이 나왔고, 또 대표적인 제약바이오주 삼성바이오로직스, 자, 해당 종목도 보면 물론 6월달에 종가상으로 하락하긴 했습니다. 그렇지만 1월달 저점 대비해서 보면 오히려 상승 흐름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약 바이오주 같은 경우에는 약간은 금리 인상이라든지 경기 침체 이런 것들을 비껴갈 수 있다는 시각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은 해치 수단으로서 어려운 구간에서 버텨낼 수 있는 종목이 될 수 있다. 그렇게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전반적으로 기관과 외국인의 매수 상위 종목들,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봤는데, 제가 오늘 종목의 특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죠. 이게 참 종목마다 특성들이 조금씩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유한 종목들, 그 종목들의 차트 흐름을 유심히 보면서 특정 가격대와 이평선, 여기만 오면 주가가 상승하고 또 돌파하지 못한다, 그런 것들이 보인다면 그 가격대에서 조금은 리스크를 한번 줄여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으니까 이 점은 참조로 부탁드릴게요. 자, 그럼 모두 주말 잘 보내시고요. 다음 주에도 맑은 시장을 기대해보면서 저는 월요일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